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양쪽에다 선풍기를 켜고 가발을 쓰고 다시 여러분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 무지 가발 쓰고 나타나니까 덥기는 하네요. 가발도 막 어색하고요. 네.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걱정해 주셨어요. 제가 가발 쓰고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민머리에 나타나니까 혹시 뭐 항암 투병을 하시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여러 걱정을 많이 듣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안심시키는 건 나름 저도 이제 그러니까 마음으로 힘든 게 몸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원형 탈모가 좀 심하게 나타났어요. 뭐 스트레스가 현대생활에서 없을 수는 없겠죠. 안 받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 나름 제 몸에서는 그게 좀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동안 머리를 감을 때마다 정말 한 줌씩 머리가 계속 빠지더니 나중에는 오히려 있는 게 더 이상한 상태가 되어서 바리감으로 제가 밀어서 머리가 없는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시간 지나면 다시 자랄 거고 그때 되면 또 옛 모습을 다시 찾아가겠지요. 근데 참 안 자라네요. 이게 기다리면은 참 늦어요. 잊고 지내야 되는데 이렇게 매일 이렇게 찍어서 올려야 되고, 그죠? 그리고 강의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빨리 자라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자꾸 펼쳐지다 보니까 저도 조금 조급해지고 안 자란 머리를 잡아당길 수도 없고 참 힘든 상황입니다. 네, 간해수공으로 혼자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오는 그런 결핍이나 그런 걸로 인한 스트레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원형 탈모가 와서 민 거니까 제가 뭐 중병에 걸린 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안심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9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하는 저녁 수업에 관심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많으시고 이제 실전 사주 위주로 풀어드리고 제 강의의 특징은 일단은 제 강의는 실감으로 다 개인이 찍어갈 수 있게 해요. 단 유포만 안 해주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찍어가시는 분의 양심에 맡기는 거고요. 저는 실감한 거 다 찍어가서 집에 가서 계속해서 복습하시고 자료로 쓰시고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 단톡에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아니면은 전화를 거셔서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평일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 강의의 특징이라면 강의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강의를 반복해서 청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채널이 열려 있기 때문에 궁금할 때마다 저를 귀찮게 하셔서 하나라도 더 얻어 가시면 저를 아주 잘 활용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수정예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수업 분위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소수정예다 보니까 어떤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뻘쭘한 상황들이 안 발생해요. 질문이 굉장히 자유롭고 다소 그러니까 다른 데서 질문하면 좀 무안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눈치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질문조차도 제 수업에서는 편하게 질문을 하시고 정 그게 이제 신경 쓰이신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시면 평일에도 다 그런 보충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제 사주 수업의 강점은 일주일 내내 관리를 해드릴 수 있고 반복 청취가 가능하다. 찍어 가실 수 있다. 그리고 소수정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의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일단은 오늘의 제목은 무인성에서 나타나는 모습에 대한 총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주는 이렇게 원으로 쫙 한 바퀴 순환이 돼야지 가장 좋은 사주겠죠. 그죠? 계속 돌고 돌아야지 서로 생이 이루어지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역경이 아무래도 조금 빈도도 적고 조금 더 편안한 인생을 사실 수 있어요. 또 그 대신에 오행이 골고루 갖춰지신 분들은 또 크게 대박나는 경우는 또 별로 없기는 해요. 장단이 있죠. 그죠? 그냥 평탄하게 큰일 없이 작은 거에 즐거움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삶을 원하신다면 오행이 골고루 갖춰진 사주가 이상적일 테고요. 이제 군데군데 이빨이 빠진다 그러죠. 이빨이 빠져서 뭐 오행 중에 3행만 있다거나 뭐 4행만 있다거나 아니면 2행만 있어서 뭐 종격이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인생이 대운에 따라서 정말 많이 편차가 심해지는 인생을 살 수가 있고요. 그런 사주는 대운의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대운에서 중요한 30, 40대 정도의 용신이 강하게 들어오신다면 대박이 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내 스트라이크 삼진 아웃을 당하다가 한번 제대로 홈런을 치는 사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행이 골고루 갖춰진 사주는 그냥 볼넷으로 나가거나 아니면은 안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성이라는 개념을 알아야지 인성이 없는 것에 대한 개념도 잡히겠지요. 인성은 일단은 수용성이고요. 인성은 받아들이는 인자예요. 그리고 본인이 받는 인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성을 흔히 인복이라고도 동일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인성이 없는 분들은 난 인복이 참 없어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인성이라는 거는 관성의 생을 받아서 인성이 강해지는 거니까 직업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죠. 직장에서 나를 생해주는 거니까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서 나는 그 인성으로서 강해지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라는 거는 학생들에게는 이제 공부고요. 어른들에게는 뭔가 지혜, 그 다음에 현명함, 그 다음 생각의 영역,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무인격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조금 개념이 달라요. 무인성이라고 해서 뭐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않은 거는 아닙니다. 인격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무인성은 평소에 인복이 없다 보니까 받을 기회가 아무래도 적겠죠. 인성이 많은 사람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작은 걸 받아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받는 거를 좀
너무 고마워하고 약간 부담스러워 할 정도로 예, 심성이 곱고 좀 착하세요. 받아본 적이 있어야지 뭐 받는 거에 익숙하고 받는 것도 좀 떳떳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 예, 무인성은 하나를 받더라도 막 너무 이게 막 일어나가지고 막 고개를 90도로 예, 인사를 하면서 받을 정도의 그런 마음 자세로 예,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무인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남의 도움이나 예, 받는 그런 기회가 적다 보니까 뭐 흔히 말하는 뭐 엄마 찬스나 아빠 찬스 그런 것에 조금 약할 수 있겠죠. 네. 인성은 육친적으로 보면 또 엄마이기도 하잖아요. 무인성은 만약에 이제 비겁이 강할 경우에는 예, 오히려 무인성이 날 수도 있어요. 비겁이 강하다는 건 굉장히 신앙하다는 의미인데 인성으로까지 비겁을 더 강하게 만든다면 지나치게 자기 본위적이고요. 남과 타협을 잘 안 하고요. 남을 잘 안 보고 자기 자신만을 좀 생각하고 약간의 독불장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겁이 강할 때는 오히려 인성이 없는 게 더 낫고요. 비겁이 없거나 아주 약해서 신약한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인성이 강하게 있어주면 좋겠죠. 그러면 인성이 비겁을 강하게 생해주면서 비겁이 강해지니까 주체성도 강해지고 자기 주관도 굉장히 또렷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자신의 의도대로 의식대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을 보유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무인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무인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사주 구조 따라 차라리 무인성이 나은 경우도 있고 무인성이라서 불리한 구조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아주 신약한 사주에서는 통상적으로 임비를 용신으로 잡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겁마저도 약할 경우에는 무인성이 좀 치명적이겠죠. 그러면은 극신약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남의 눈치를 살피고 뭔가 소신 있는 행동이나 소신 있는 발언 같은 걸 하기가 힘들고 주변에 많은 영향을 많이 받고 살며 주변의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조금 주체적이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가능성도 좀 높겠지요. 네, 불안도도 좀 크고요. 자신감도 많이 결여가 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자신이 한 말 가지고 끙끙끙 앓아요. 이 말은 하지 말걸.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 기억도 못하고 쿨쿨 자고 있는데 혼자 이불 싸매고 나 오늘 그 말 실수한 것 같아. 어떻게 하지? 그거 가지고 혼자 힘들어하는 게 이 신약사주의 특징이에요. 신약사주들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한테 그렇게 관심도 없고요. 나한테 들은 얘기도 대부분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근데 나 혼자만 나를 힘들게 만들 뿐인 거죠. 그렇죠? 그러지 않도록 신약사주는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하고 보호하고 괜찮다 괜찮다 자꾸 자식이 자신을 어루만져주는 작업이 오히려 도움이 될 듯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인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겁에 따라서 이제 신강 신약이 나뉘는데, 인성이 없다는 거는 여기가 이제 비었다는 거잖아요. 블랭크예요. 그쵸?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비식재관이 이렇게 삥 돌아야 되는데 여기서 딱 막힌 거죠. 그쵸? 여기 부분이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인성이 없을 경우에는 조건이 비겁이라도 강해야 된다. 그쵸? 비겁이라도 강해야 된다. 그게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신앙함을 갖추면서 이리저리 사람들에 휘둘리지 않고 무술불처럼 혼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추진력이나 결과를 향한 어떤 도전 정신이 발휘가 될 것 같고요. 그죠? 무인성, 그러니까 무인성은 인성은 받아들이는 거니까, 무인성은 그냥 사람이 주면은 그냥 고맙게 받으면 되는데, 주는 사람 무한할 정도로 너무 고마워하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애써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받는 거를. 네. 그러시면 주시는 분이 더 무한하고요. 주시는 분이 기분 좋게 주시는 거는 무인성 분들 고맙게 편안하게 받는 것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 받으면 내가 많은 힘을 성취하게 되고, 그 성취된 힘으로 내 인생이 한결 수월하게 굴러갈 수도 있죠. 그쵸? 그리고 또 인성이 없다는 거는 뭔가 그 수용성이 없다는 거니까, 주변에 아주 그 자신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무인성은 그런 눈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자꾸 주려고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나랑 합이 잘 맞거나 나의 용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죠? 나에게 굉장히 귀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이 무인성인 사람에게 어떤 제안이건 아니면 어떤 조언이건 그런 것들을 할 때, 무인성들은 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 좋은 기회를 좀 놓쳐요. 그리고 또 무인성은 뭔가 서로 간에 막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은 대화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자기 생각으로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화에 온전히 동참을 못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이야기의 흐름을 모르고, 그 자리에 같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인성은 그 상황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상황들을 잘 기억 못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답니다. 근데 이게 좋은 소스, 좋은 정보도 어떤 친목 모임 같은 데서 아주 사소하게 툭 던져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눈치도 빠르고 인성도 발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굉장히 잘 캐치해내서 바로 그것에 대한 정보 조사를 들어가고, 그게 좋은 정보라면 그것에 대한 실행까지 해서 그 정보를 나에게 아주 좋은 결과물로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것까지도, 이 무인성은 본인이 자꾸 듣다가 딴 생각을 하고 본인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놓쳐서 좋은 정보를 놓칠 가능성이 많아 약간 안타까운 사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인성은 어느 모임을 가든 귀를 쫑긋하고 그 모임 안의 대화에 온전히 자신을 100% 넣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무인성이 겪는 어떤
핸디캡을 극복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일단은 무인성이라는 거는 인성이 없으면 인성은 결국에는 뭘 극하죠? 식신을 극하죠. 그죠? 식상을 극하죠. 식상을 극하는데 인성이 없어요. 인성이 없으면 극해질 식상이 없는 거죠. 그쵸? 그럼 식상이 굉장히 살아있는 식상이 되겠죠. 그죠? 살아있는 식상이 되기 때문에 식상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주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식상은 결국엔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모든 능동적인 표현이나 말, 그 다음에 표정, 느낌, 그죠? 능동적인 활동, 교육, 건강, 그런 것들을 의미하잖아요. 그쵸? 식신은 재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니까, 굉장히 재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니까 식신이 발달한 사람들은 항시 그 재를 만들기 위해 머리가 항상 돌아가야 되는 그런 구조겠죠. 그러니까 재를 벌기 위해서 머릿속에 온통 뭘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식신인데, 인성이 없으니까 식신이 그대로 잘 살아 있어요. 그러면은 식신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무인성은 식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식신을 살려야 된다. 그죠? 식신, 비겁이 특히 무인성인데, 비겁이 조금 강하다면 식신을 생해주는 힘은 더 세지죠. 그러면 식신도 굉장히 세져요. 그리고 비겁이 약하다면 식신을 생해주는 힘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신약사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비겁이 강하면 신강사주에 식신을 아주 잘 쓸 수 있는 사주. 그 다음 비겁이 약한 사주면 약한 신약사주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다 보면은 신약사주에서 식신으로 또 설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식신의 힘도 좀 적고 비견의 힘도 많이 뺏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주는 적당히 좀 신강해야지 맷집이라는 게 있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어떤 그런 성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서는 굉장히 신강한 사주가 살아남기가 쉬운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무인성은 반드시, 그러니까 신강해지려면 어차피 무인성이니까 뭐가 강해야 된다? 비겁이 강해야 된다. 그래야지 나머지 것들을 설기를 하더라도 너무 신약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일단은 인성이 없을 때 조건이 비겁이 강하면 아주 좋은 형태죠. 식신을 쓸 수 있어요. 식신이 강해요. 그럼 식신은 굉장히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성분이고요. 그죠? 기존에 없던 것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고 생각해내는 것도 식신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재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돈 버는 냄새를 잘 맡고, 돈의 냄새 잘 맡고, 뭘 하면 사업성이 있겠다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게 식상이 강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인성이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인성은 재성의 극을 받아요. 재성의 극을 받죠. 근데 극할 대상이 없네요. 극할 대상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재가 강하다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야말로 재가 강하고 인성이 없으면 재는 설기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한 칸, 두 칸 넘어갈수록 칸수가 넓어질수록 설기가 많이 된다 그랬죠. 극을 하는 데는 얘도 물론 굉장히 데미지를 입지만 얘도 설기가 굉장히 심해서 본인도 힘이 많이 빠져요. 근데 재성이 강하고 갔더니 설계하러 갔더니 인성이 없어요. 그러면 재성의 힘은 온전히 강하게 그대로 있는 거니까 이럴 경우에는 좀 제다신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쵸? 상당히 높죠. 그러면은 제다신약이 안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비겁이 강해야겠죠. 그쵸? 비겁이 재성을 눌러주면 상대적으로 재의 힘이 약해지면서 제다신약을 면할 수가 있겠죠. 그죠? 제다신약. 여기도 돈, 저기도 돈, 돈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예. 돈에 대한 냄새도 잘 맡는데 그 사람이 뭔가 맞는 방향으로 가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투자를 해도 같은 종목에 투자를 해도 제다신약은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다 돈을 버는데 돈을 못 버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제가 강할 때는 제다신약일 가능성이 높고 그 제다신약을 극복하는 조건은 비겁이 강하면 제다신약을 극복할 수 있고 제가 만약에 약하다면 비겁이 재성을 극하는데 힘이 덜 빠지겠죠. 그죠? 덜 빠지겠죠. 그러면 비겁이 신강할 때는 재성이 약하면 신강이 유지가 되겠죠. 그쵸? 근데 비겁이 아주 신약한 상태예요. 신약한 상태에서 최고로 안 좋은 건 신약한데 제다신약이면은 정말로 재만 강하고 비겁이 약하기 때문에 네 나는 없고 저기 돈에 돈보따리는 잔뜩 있어요.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건 신약한데 비겁이 약해서 신약한데 재성도 약하면 설기되는 힘이 물론 설기는 되긴 하지만 재성이 약하기 때문에 설기의 정도가 조금 작긴 하죠. 그래도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워낙 신약한 상태에서 재성이 또 설기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제다신약을 면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약이 뭐예요? 대운이나 세운에서 세운은 1년짜리라 좀 짧긴 하죠. 대운에서 비거분이 강하게 짜고 들어오면 그때 평생 먹을 돈 번다 그랬죠. 강하게 짜고 온다는 거는 간여지동으로 그죠? 걸록이나 제왕을 짜고 들어오는 거 밑에 걸록이나 제왕을 달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일 때 이 비겁이 강해지면서 이 재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가들 중에도 뭐 평생 사업해서 평생 돈 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 이제 한 비거분이나 그런 것들이 보통 20년 가잖아요. 간여지동으로 짜고 들어오더라도 20년 동안에 평생 사업하는 사람들은 평생 먹을 거 이때 다 벌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벌어놓은 돈으로 뭐 투자를 하거나 뭐 건물을 하나 사놓거나 그런 걸로 해서 재테크해서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연예인들도 사실은 잘 나가는 시기는 누구나 평생 잘 나가기가 힘들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제일 타격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화 찍은 영화 배우들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영화 배우들도
잘 나갈 때, 잘 나간 돈을 잘 모아서 어디에 묶어놔서, 안 쓰고 묶어놔서 어디에 투자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본인이 사람들에게 잊혀질 때도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중에 나타나죠. 그렇지만 이 동안에 번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어디에 묻어놓지 못한 연예인들은 다시는 회복불능으로 TV에서 다시 보기가 힘들죠. 나이 먹어도. 본인이 부끄러워서 못 나오죠. 그 현상, 그 사회, 본인의 지금의 상황이. 그쵸? 그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더블루가 나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원래는 더블루에서 그 둘이잖아요. 김종민인가요? 두 분인데, 김종민인가? 아무튼, 그분하고, 그 다음에 그 손지창, 손지창하고 둘인데, 그때 그 남자, 그 빼빼 마른 잘생긴 남자분은 저랑 같은 개축일주인데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해서 굉장히 아직도 슬림하고 굉장히 영해 보이는 이미지로 지금도 계속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아주 좋은 기회인 응팔에 나와서 다시 한번 붐을 일으켰는데, 그때 손지창은 자기 관리를 못해서 살이 엄청 찐 상태였대요. 살이 엄청 찐 상태에서 러브콜을 받은 거예요. 정말 좋은 기회인데 나갈 수가 없겠죠. 나가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청춘 스타에 대한 좋았던 이미지가 와르르르 다 무너지고, 또 본인도 창피해서 못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쵸? 그런 거에 좀 빗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인성이 없다는 거는, 일단은 그런 인성이 없으면 이 관이 생해줄 게 없죠. 그죠? 생해줄 게 없잖아요. 관이. 그러면 관이 생해줄 게 없으면, 특히 관이 만약에 강해요. 관이 강하다고 봐요. 그러면 관사론잡이 되면서 굉장히 관다신약이 될 가능성이 많죠. 관다신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면 그걸 내가 온몸으로 다 받아야 되잖아요. 관은 나를 비겁을 치는 존재니까, 관다신약 되면 몸도 아프고 자신감도 없고 매가리도 없고 어떤 직업적인 안정성도 떨어지고 남 눈치 보기 바쁘고 소신껏 생활하기가 힘든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관이 강한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해요. 조용히 묻혀서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게 가장 본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부류거든요. 그죠? 근데 인성이 만약에 있었다면, 인성으로 이 관을 설계하면 이 나를 옥죄는 관이 힘이 좀 약해지잖아요. 생에서 빠졌으니까. 그러면 인성은 나에게 힘을 주는 인자이기 때문에 자신감도 더 많아지고요. 그쵸? 그 다음에 관에 있어서 인정도 받게 되겠죠. 그죠?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선순환 구조로 흐를 수가 있는데, 무인성의 경우에는 관다신약을 그대로 다 온몸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상당히 불리한 구조가
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주가 딱 그렇잖아요. 여기 인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 편관이 4개인데 편관이 인성으로 설은 안 되고 나를 바로 치는 구조죠. 그죠? 나를 바로 치는데 그 대신에 관성이 예, 이 식신을 하나, 둘, 셋. 3칸이면 뭐라 그랬죠? 3칸이면은 이 관성은 식신의 극을 받죠. 식신의 극을 받기 때문에 관성이 살인상생이 되지 않으면 조건이 살인상생되면 예, 굉장히 좀 부드럽게 살이 인성으로 화하면서 인성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아주 자연스럽고 매끄럽고 굉장히 부드러운 방식의 삶을 살 가능성이 많아요. 살인상생. 근데 인성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이 관이 너무 강할 때 관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겠죠. 인성이 없기 때문에 살인상생은 안 되고, 그럼 결국 식신이 강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식극관을 해서 식신이 이 관성을 눌러주겠죠. 그쵸? 그러려면 식신이 아주 강해야 돼요. 근데 식신이 강하기가 조금 힘든 게 인성이 있어야지 인성이 비겁을 생해서 비겁이 식신을 생하는 구조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인성이 없어요. 그러면 비겁이 엄청 강해야 된다는 얘기죠. 엄청 강해야지 비겁이 식신을 밀어주는 힘이 강해져서 식신이 이 강력한 관을 꽉 눌러서 식신 제살 상관 합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되는 거지요. 그쵸? 이거는 살인상생보다 굉장히 힘든 방법이고 굉장히 능동적인 방법이고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피를 봐야 돼요. 근데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는 답이 있는 사주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식신까지 없어요. 식신까지 없어요. 그러면 이 관이 판을 치겠죠? 그죠? 관을 설할 수 있는 인성도 없고 관을 극하는 식신도 없으면 정말 이 관이 그냥 나를 사정없이 짓밟게 되고 온통 비겁을 이 관으로 살로 다 뒤덮은 사주들, 그런 사주들은 신기가 많이 옵니다. 나를 제외한 주변의 글자들이 다 살로 이루어지거나 관으로 다 이루어진 사주들은 또 뭐 만약에 다 만약에 내가 을목일주라고 한다면 여기가 다 금이고 여기도 다 금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살해 침범으로 신기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다 금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을목인데 6월에 태어났어요. 근데 여기가 사예요. 을사일주예요. 그러면은 여기 화가 있잖아요. 다 금 아니네요. 할 수 있죠. 근데 사화가 사유와 금으로 변해버렸죠. 화가.
그럼 이것도 금이에요. 이런 사주를 가질 때는 그러면 내년에 신축년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천간에는 또 살이 왔고요. 지지에서는 사유축, 살국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네. 이렇게 살이 도배를 하고 있는 사주들도 신기가 아주 강하게 자리 잡은 사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식신의 힘이 만약에 그러니까 비겁이 강하면 식신의 힘도 강할 확률이 높아서 답이 있는 사주, 식신이 제살할 수 있는 사주지만 만약에 비겁이 약해요. 그러면 식신도 약하겠죠. 비겁이 밀어주는 힘이 약하니까. 그쵸? 그럼 식신의 힘이 약하면 식신이 치러 갔다가 되려 관에게 당하는 꼴로, 예, 당하는 꼴로 오겠죠. 성난 관사를 잘못 건드려서 오히려 더 큰 불상사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운에서라도 비겁의 힘이 엄청나게 강한 대운이 오면 식신은 자연적으로 강해지겠죠? 그러면 식신이 강해지면 식신 제살이 가능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비겁이 간여지동으로 20년 짜고 오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그러면 식신이 강해져서 식신 제살이 됩니다. 네. 식신은 식신 자체로 강해질 수가 없고요. 예, 비겁이 강해서 생을 받아야지 식신이 강해지는 겁니다. 비겁은 약한데 식신이 강하면 이 식신은 별로 강한 식신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생조가 없잖아요. 생조가. 식신으로 설기가 너무 많이 돼버렸기 때문에 비견의 힘이 너무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식신이 아무리 강해도 강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식신이 강하다는 건 비겁으로 생조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 비겁이 유정한 자리, 그러니까 유정한 자리는 내 일간과 아주 가까운 자리를 말하겠죠. 아주 가까운 자리에 있어서 그 글자를 쉽게 가져다 쓸 수 있어야지 비로소 본인이 강해지면서 식신을 밀어주는 힘이 세서 식신이 강해집니다. 그래야지만 식신 제살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사주도 사실은 인성이 무인성이잖아요. 그죠? 무인성이죠. 근데 무인성인데 비겁도 아주 약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관대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토가 주를 이루고 있는 관다 신약, 살다 신약은 맞아요. 근데 식신이 시간에 을묘로 간여지동을 짜고 있어요. 이렇게 을묘로. 근데 을묘 하나 가지고 편관 4개를 상대하기는 좀 쉽지가 않죠. 근데 제가 대운이 지금 수대운으로 쫙 흐르고 있거든요. 제가 개수일주잖아요. 개수일주인데 수대운으로 쫙 30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수대운으로 흐르니까 수생목, 목의 기운이 커져요. 목의 기운이 커지니까 결국 식신이 커져서 이 관사를 제압하고 그것 때문에 남 앞에 절대 못 나서고 뭔가 발표만 시켜도 얼굴이 빨개지던 학생이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유튜브에 얼굴도 공개하고 네, 이런 데 나와서 강의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는 약간 운의 힘도 많이 작용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네.
그죠? 그리고 제가 또 나름 세 개밖에 사명밖에 없는데 나름 죽어라 해도 그래도 괜찮은 사주라고 느끼는 게, 관살이 이렇게 강한데 그거를 또 생해주는 이 재가 없어요. 재가 있었다면 재생살로서 살의 크기가 어마어마해져서 저는 재생살로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됐을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은 재로 인해서 완전히 파탄이 나서, 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지금 못 서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고마워요. 무죄인 게 되게 고맙고요. 무인성인 거는 저는 좀 안타깝기는 해요. 근데 무인성이기 때문에 그건 있어요. 확실히 받는 거에 익숙치 않고 오히려 식신이 발달해서 내주는 거에 제가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 좋다, 예, 인간성이 그래도 좀 돼 보인다, 착해 보인다 라는 이미지는, 예,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건 정말, 예,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 관계가 다 설명이 됐지요. 그러니까 무인성은 무인성에서 일단은 오행이 일단은 다 골고루 돼야지 이 사주가 이게 빙빙 도는 사주가 돼서 좋은데, 인성에서 딱 끊기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인성을 키우기 위해서 독서도 게을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인성은 또 나에게서 어른이에요. 나보다 경험과 지혜가 많은 어른의 말씀들을, 그리고 어른들의 지혜와 경험들을 잘 새겨 듣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면 무인성의 어떤 핸디캡, 빈 공간을 잘 좀 채울 수 있고, 그럼으로써 무인성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이 조금 작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무인성인 분들은 두 부류예요. 공부에 아예 관심이 없거나 없기 때문에 정말 갈증을 느끼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공부를 인생의 숙제라 여기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저도 무인성이라서 공부에 대한 갈증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머리 누워도 머릿속에 빙빙 계속 사주의 구조를 계속 그리면서 한없이 연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요. 저는 이제 무인성이라 남에게 배우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꾸 생각하고 그 원리를 스스로 터득해야지 진정 내 것이 되고요. 그래야지 제가 더 공부가 잘 되기도 하고, 그 보람으로 또 더 많은 성취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인성이신 분들은, 그리고 이 무인성의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인성은 또 자격증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좀 시간 나실 때, 아니면 꼭 시간 안 나시더라도 자격증을 따놓으셔서 그 자격증을 잘 활용하시는 인생도, 무인성의 핸디캡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자격증 하나 정도는 꼭 따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저의 이 답답하고 느린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살아가는 낙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시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는 거 보고 편안히 잠이 듭니다. 네,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정말 위로도 많이 되고요. 힘든 날, 특히 힘든 날 좋아요 많이 있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날은 밤잠도 설치지 않고 잘 자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나머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